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버드 웨이크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수학 경시 대회에서 보기 드물은 사건이 터졌고 캘리포니아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모든 파문의 중심에 한국에서 온 학생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미국 최고의 사립 고등학교에 열린 경시 대회에서 한국에서 온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사연으로 알아보시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하버드 웨이크 사립학교 2학년 비비안이라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2등을 한 적은 있지만 10년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수학에서는 같은 학년에서 저보다 잘하는 애는 없다고 자부해요. 사람들은 MIT나 하버드 대학은 제게 이미 예약된 자리나 다름없다고 말하죠. 오늘 수학 시간에도 다른 애들은 못 푸른 미적분 문제를 가볍게 풀어내버려서 선생님은 입을 떡 벌리셨죠. 같은 애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도 이젠 익숙해요. 이게 타고난 천재성이라고 할까요? 저는 저의 천재성을 매일 증명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제시카가 갑자기 교실로 뛰어들어오면서 내일부터 교환 학생이 한 명 우리 반으로 들어온다고 떠들어댔어요. 한국은 애들 어려운 시험을 몰아붙여서 자살하게 만들고 밤낮으로 암기 공부만 하게 만드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제시카는 그 학생이 뭔가 특수한 학교에서 왔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길래 그냥 암기형 로봇일 뿐이라며 비웃었죠. 창의력, 논리적 사고는 우리 미국의 강점이니까요. 다음날 교실에는 검은 머리에 조그만 동양인 애가 보였어요. 담임 선생님은 세종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온 이정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민은 딱 봐도 내성적으로 조용히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는 선생님이 정해준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영어도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수학 선생님이 미분방 정식에 관한 풀이에 대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아는 내용이라 조금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재밌는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죠. 그래, 한번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고. 저는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학생이 미적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문제 하나를 칠판에 적어 제시하면서 정민이 한번 풀어보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정민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선생님도 흥미가 있으신지 정민이를 앞으로 불러서 칠판에 적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겠냐고 물었죠. 정민은 우리들의 시선이 부끄러운 듯 수줍게 앞으로 나와 칠판 앞에 서더니 문제를 한번 쓱 보고는 칠판에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칠판에 적는 분필 소리에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죽였어요. 그런데 정민은 답을 구한 뒤에 말없이 자신의 계산식에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까지 해석을 달아줬어요. 마치 도저히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정답지의 해석을 보듯이 모르겠는 사람은 이 해석을 보세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정민의 계산이 정확하다면서 박수를 치며 칭찬했죠. 저는 웃으면서 박수는 치고 있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연히 아는 문제가 나온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정민이 내린 답은 단순히 암기로 얻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정민에게 슬쩍 다가가 미적분 공식을 외운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정민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혼자 이것저것 찾아봤다고 대답했어요. 재밌어서 공부했다고?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서 수학을 배운 게 맞나 싶었어요. 분명 한국은 부모님이건 선생님이건 학생들에게 밤늦게까지 강제로 공부를 시킨다고 들었는데 재밌어서 혼자 공부를 했다니. 집에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한다고 믿었지만 그날부터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학교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게시판에 붙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당연히 제가 1등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1학년 때도 우승했었고 그동안 더 많이 배우고 공부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전학 온 정민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안감에 대회 전날에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예상 문제를 풀며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1등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대회 당일 강당에 마련된 시험장에는 이미 정민이 앉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받고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들을 훑어보니 작년보다 난이도가 높아 보였지만 오히려 좋았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제가 유리할 테니까요. 수학경시 대회가 시작됨이 방송되고 모두 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강당 안의 공기가 차분하게 가라앉고 연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문제지를 거의 다 풀어나갈 무렵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돼서 계산식을 지웠다가 다시 쓰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사이에 어느새 시간은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정민이 혼자 일어나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거였어요. 연필 끝이 저의 마음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문제풀이에 열중하는 가운데 혼자 도도히 강당을 나가는 정민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자존심에 큰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시간 내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왔어요. 나보다 먼저 문제를 풀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저의 풀이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을 거라는 확신은 변함없었습니다. 수학경시 대회 결과 발표일. 등굣길의 게시판 앞으로 애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도 결과 공고문을 보기 위해 게시판으로 향했고 놀랍게도 1등에는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2등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저의 뒤로 정민이가 지나가자 친구들은 정민에게 축하한다면서 한마디씩 아는 척을 했어요. 한국인은 역시 수학을 잘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까르르 웃었죠. 정민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줍게 웃기만 했어요. 저는 분노와 좌절감에 게시판을 떠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눈치 없는 친구들은 정민을 둘러싸고 떠들고 있었고 저는 참지 못하고 정민에게 다가가 다시 대결하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은 깜짝 놀라 당황하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더군요.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2등을 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우리 학교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한국 애한테 1등을 뺏겼다는 생각에 분노가 가시질 않았어요. 그날은 선생님이든 친구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며칠 뒤 수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정민 두 사람의 특별한 수학 대결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죠. 다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서 저와 정민 둘만 풀어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바로 좋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선생님은 기대가 된다면서 모두 정민을 쳐다봤고 정민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어요. 이번에는 결코 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진짜 천재라고 그리고 미국 교육이 최고라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아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만 공부하고 자라고 말렸지만 자존심이 걸린 대결을 앞두고 쉽게 잘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대결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그에 반해 정민은 차분해 보였죠. 저 자신만만한 콧대를 꺾어줄 거라 다짐하며 수학 수업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어느 때보다 신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수업 시간 10분을 이 특별 이벤트에 사용할 거라고 하시면서 문제를 나눠주셨어요. 이번 문제는 학교 수학경시 대회 때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어요. 당황할 새도 없이 시작종이 울리고 저는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보지 못한 문제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넘기고 다른 문제를 풀면서도 점점 초조해졌어요. 두 문제를 남기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무렵 정민이 연필을 내려놓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민이 답지를 들고 저를 스쳐 선생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죠. 선생님이 답을 확인하셨고 놀란 표정으로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다 풀지도 못했는데 정민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 것이었죠.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저는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것도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요. 부끄러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운이 좋았을 거야. 아냐 어딘가 뭘 적어와서 컨닝을 했을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선생님은 공식적으로 정민의 승리를 선포했고 저는 강제적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정민과 악수를 할 때는 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후 저는 정민을 미행해봤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죠. 정민은 학교가 끝난 후에 기숙사로 가지 않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2층 수학 영역에서 마치 맛있는 간식을 고르듯이 수학책을 고르더니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했죠.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책을 보면서 노트에 풀어보고 있던 것 같아요. 정민이 집중하는 사이 저는 뒤로 슬쩍 지나가며 노트에 적은 풀이 과정을 봤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걸 확인했죠. 정민은 도서관에서 한참 수학책을 보다가 2시간 후에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만 아직도 어떻게 저보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민의 뒤를 따라 도서관에 가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정민의 공부 방식은 제가 생각한 한국 암기 공부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 가지 접근법을 먼저 제안해보고 합리적인 것을 찾았죠. 하나의 방법으로 풀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며 효율적인 풀이가 어느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보였어요. 하루는 정민이 보고 있는 아이패드를 엿봤는데 한국 선생님의 수학 강의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몰래 들여다봤더니 어떤 선생님이 칠판에 공식에서 풀이를 도출하는 것 같았는데 그 공식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영상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교육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암기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정민이 왔다고 하는 세종과학고등학교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1순위의 학교더군요. 또 한국 교육을 막 찾아보는데 유튜브에서 한국 수학학원의 수업 영상을 발견했죠. 호기심에 본 그 영상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미국에서 배우는 것과 너무 다르게 설명하는 거였죠. 그런 후에 학생들이 직접 앞에 나와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자신만의 방법을 설명했어요.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원리와 접근 방법을 학생이 이해하는 것에 중심을 둔 강의였어요. 영어 자막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강의가 재밌었죠. 이건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고력을 훈련으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강의가 이 정도고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이라면 정민이 왜 저를 압도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수학이 세계 최고이며 거기서도 제가 천재라고 믿어왔었는데 더 큰 무엇인가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한국 학생들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도서관을 나서는데 정민과 마주쳤어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보며 정민은 순수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해버렸죠. 간단한 인사를 남긴 채 지나가는 정민에게 용기 내 붙잡고 말했습니다. 수학 공부 같이 하지 않을래?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정민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너무 보고 싶었죠. 정민은 평소보다 밝게 웃으면서 좋다고 답했어요. 우리는 다음날 방과 후부터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죠. 다음날 정민은 자신의 노트와 교재를 가져왔어요. 한국어로 된 책이었지만 수학 공식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민의 공부법은 많이 달랐죠.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개념의 원리부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공식의 목적부터 공부를 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난 광범위한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정민은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어요. 공식 하나를 알기 위해서 르네상스 시대 인물까지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니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민은 공식을 외우는 건 쉽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응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민과 같이 공부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는 제게도 변화가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전에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정민이 알려준 개념으로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어떤 원리를 문제가 요구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전보다 훨씬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더 빨리 풀 수 있다고 정민이 말했죠. 저는 점점 한국의 공부법에 익숙해졌습니다.
개념이나 원리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폭넓은 영역을 공부하고 또 여러 원리를 고려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죠. 놀라운 건 정민이는 혼자 공부할 때도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수는 없을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저 또한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이건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시험을 위한 한국식 공부가 아니라 진짜 이해를 위한 공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배움의 즐거움이었죠. 덕분에 저의 수학 실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천재라서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과 학습 태도에서 수학 실력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저는 정민과 공부하면서 진짜 한국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때마침 정민은 비자 갱신으로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고, 저는 바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냈죠. 다행히 학교에서도 저의 한국행을 허락해 주었고, 오는 주말에 한국을 가보게 되었어요.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저의 생각보다 훨씬 굉장한 곳이었어요. 서울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충격적이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와 너무나도 깨끗한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너가 너무 좋았어요. 힘들게 도착한 정민의 모교인 세종과학고등학교는 대학교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정민은 학교 친구들 몇 명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저를 소개시켜 주었죠. 저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오래전에는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붙들어 놓고 공부를 강요한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대요. 하지만 지금의 학생들은 대부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도 그렇것이 학교 도서관도 자정까지 운영되며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저 자신이 잘난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제 인생에서 너무도 중요한 시간들을 엉뚱한 생각에 소비하고 있던 거죠. 그러는 사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던 거예요.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배려로 저는 정민과 함께 그날 오전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덕분에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었죠. 또 정민이 어떻게 저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건지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모두 공부할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하루였지만 정민의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많은 점이 선진적이었고 미국보다 더 발전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래를 위한 노력의 가치는 자만심, 자존심보다 훨씬 고귀한 것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많은 것이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부터 변화했죠. 한국에 다녀온 후 반년이 지나고 다시 학교에는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저번에는 2등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등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고 결과보다 과정과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정민과 저는 서로 건투를 빌며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문제들도 여전히 어려웠지만 예전과 달리 당황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문제가 알려주고 싶은 원리를 생각하며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몇 문제는 정민과 함께 공부한 방식으로 풀었고 몇 문제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도 풀어봤어요. 정민 역시 이번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문제를 풀었고 저도 시간 내 문제를 다 풀고 가뿐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학 경시대회 결과를 기다리면서 정민과 저는 문제를 복기하며 같은 방식으로 풀었던 문제에 기뻐하고 다른 방식으로 푼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가 되었죠. 드디어 경시대회의 결과 발표 날. 게시판 앞에 모인 애들 사이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1등은 저와 정민이었고 놀랍게도 공동 1등을 한 거였어요. 2등을 차지한 사람은 다른 반의 조셉이라는 친구였죠. 예전 같았으면 공동 1등이라는 결과에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겠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민이도 저와 공부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등수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더 중요한 거였죠. 수학에 대한 접근 자체의 변화. 그러면서 깨닫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이유를 깨닫고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는 것. 또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 승리 그 자체라는 것을요. 저는 한 달 후 열릴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과 저, 그리고 새로 사귀게 된 조셉과 함께 학교를 대표해서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된 거죠. 예전에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수학 문제를 풀곤 했지만 셋이서 도서관에 가서 예전 수학책을 들여다보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의견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공부하다 집에 가면 한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요. 한국에 다녀온 뒤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해보는 상상을 계속했었거든요. 미국에도 MIT나 하버드 같은 훌륭한 대학이 많지만 한국에도 카이스트 같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요. 전교 1등을 하거나 명문대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목적을 깨달은 것이죠. 수학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경쟁이 이렇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민이 우리 학교에 온 것은 정말 저에겐 너무나 큰 행운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미국 LA에서 비비안 학생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들, 잃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사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